자리에 앉으세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도반, 그 묘장하 보살님 넘어져가지고 허리에 골절 됐대. 그래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러는데, 묘장하 보살님, 옥남보살 여기 없잖아 지금. 어제 아침에 넘어졌나? 아침에 넘어져가지고 아침에 허리에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골절 돼서 다쳤는데, 참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좀 해줘야겠네요. 그 보살님이 거의 매일 오셔서 봉사하고 계시니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도반이잖아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그래서 다치셨나? 영험이 없어서 큰일이네. 영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영험이 좀 없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옥남보살님, 묘장하보살님이 빨리 쾌차해서 다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치면 안 돼요. 조심해야. 이게 이제 아직은 묘장하보살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연세가 80이 넘어가고 그러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뇌출혈 당하거나 또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묘장하보살님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척추 골절이라고. 넘어지지 마세요. 네. 어디 안 걸리지 마시고. 우리는 망명정부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는 망명정부를 꾸렸어요. 황룡사는 망명정부예요. 왜 망명정부냐면, 우리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원력을 세우셔서 48가지 대원을, 큰 원을 세우셔서 극락에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의 제자가 되고, 이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발보리심을 해서 계속 수행을 해서 결국은 부처가 된다. 여기에 태어나기만 하면 한 사람도 후퇴하지 않는다. 무조건 계속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바세계는 태어나면 공덕을 아무리 지어도 점점 아래로 향하기가 더 쉬워요. 위로 향하기보다는 아래로, 지옥악이 축생으로 향할 확률이 더 높아져. 우리가 눈 뜨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대부분들은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 남을 위한 행동도 별로 하지 않죠. 그리고 내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럴수록 악의로 되거나 축생으로 될 확률이 높지. 그러니 이곳은 적국이에요. 이곳은 위험한 땅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황룡사라는 도량을 세워서 여기서 이 사바세계는 적국이다, 나쁜 땅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독립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독립투쟁을. 이 땅에서 제발 정신 차리자. 극락세계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여기에서 독립투쟁을 열심히 해서 물들지 말고, 이 사바세계의 욕심에 물들지 말고, 어리석음에 물들지 말고, 재물에 물들지 말고, 명예에 물들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참 지혜로 향해 나아가자라고. 우리 묘장하보살님 너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아프시니까 여기 가서 위로해 준다고, 되게 아프시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이것보다 보자마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성성하십니까? 당신께서는 보살님 성성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속세에 너무 물이 많이 들어서 많이 편찮으시죠?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좀 빨리 건강해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자마자 성성하십니까? 정진 여일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찾아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찾아오면 첫 번째 질문이 스님 성성하십니까? 정진 여일하십니까? 화두가 들리십니까? 다란이가 들리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 여유하십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당장 떠나세요.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나 그런 스님인 줄 몰랐다. 수행하는 스님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스님이 아니었다. 당장 버려야 돼. 그게 어찌 스님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몸이 썩어 나가든 몸이 부서져 나가든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혜를 향해 명상을 쭉 해 나가는 게 그게 참 스님이죠. 참 수행자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불자예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몸을 망가지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도 스님이 좀 그러셔. 내가 아무리 해도 스님은 수행을 더 중요시 여기고 몸은 하찮게 여기셔. 몸을 하찮게 여기니까 당뇨 걸리시고, 몸을 하찮게 여기시니까 이빨도 8개, 10개 막 임플란트 하고, 몸을 하찮게 여기니까 또 이렇게 허리도 안 좋고, 막 요즘에 절도 못 하시잖아. 무릎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살아있는 한 이제 항상 내 일념을 놓지 않고 수행으로 해 나가는 것이 불제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묘장원 보살님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아픈 것은 오히려 수행의 기회다. 아픈 것을 쭉 관하면서, 아프면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몸 건강하면 집중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한번 딱 때려봐요, 여러분들. 한번 맞아봐. 아프잖아.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화가 나긴 화가 날 수 있지. 누구한테 맞으면.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진 집중력에 내 마음을 돌이켜 반조해서 관찰을 하면 그 훨씬 더 에너지가 강력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황룡사가 망명정부를 건립해서 독립투쟁을, 이 사바세계는 너무 우리를 옥죄, 우리를 막 가둬놓고 우리에게 공격을 많이 해. 억압을 해. 재물이라는 그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깃덩어리 하나, 재물이란 돈이라는 고깃덩어리 하나 주고 우리를 보고 다투게 해. 막 여러분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돈 먹고 그런다고 그것만 주시하고 있어. 이게 사바 세계에서 주로 우리에게 해주는, 사바 세계에도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사바 세계도 유지하려고 중생들이 이렇게 탐욕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아야지 이 사바 세계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고깃덩어리 놓고 우리 보고 싸우게 하잖아. 그런 곳에 우리는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욕이라는 고깃덩어리 하나 딱 놔놓고 누가 예쁜지 누가 못생겼는지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것 가지고 우리는 눈이 벌게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예쁘려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더 관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닦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자. 독립투쟁을 하자. 사바세계에서 독립하자. 오용락에서 독립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투사가 되세요. 투사가 해. 투쟁을 해야 돼. 그냥 뭐 소원 성취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
사바세계라는 이 지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독립투쟁을 해야 돼. 독립투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장투쟁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비폭력 외교 또는 뭐 어떤 어느 게 더 나은가? 무장투쟁이 나은가? 폭력을 하지 않고 주장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폭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폭력을, 무장투쟁은 뭐 이렇게 이슬람 지하드 이런 게 무장투쟁이잖아요. 이슬람인들은 자기들이 뭘 하기 위해서 지하드를 했어요. 또 기독교인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야 된다. 여호와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면서 이슬람하고 막 싸우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무장투쟁했죠. 무장투쟁. 조선의용군이나 대한광복군 또는 이제 북로군, 남로군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했어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우리가 독립 일제 치하에 무장투쟁한 것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잘한 거다. 아니, 폭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장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일제 치하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비폭력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3.1운동처럼 했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죠. 그럼 무장투쟁을 했어. 그래도 지지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촛불 2009년에도 촛불, 2016년에도 촛불 정말 열심히 했죠. 진짜 이제 민주의식이, 시민의식이 엄청,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가 없죠. 그냥 촛불로 이제 항거를 한, 불의에 항거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비폭력 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군사 시절, 군사 독재 시절, 전두환 시절, 또 박정희 시절 이런 때는 우리가 화염병 투쟁을 했었죠. 그때 경찰들하고 막 싸웠어. 대치하고. 또 4.3 사건 이런 것들도, 제주도 4.3 이런 것들도 경찰서를 폭파하고 막 이렇게, 폭파는 아니고 경찰서 점거하고 막 그렇게, 거기 경찰서에 있는 총 같은 거 갖고 와서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광주 5.18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점거해서 거기 있는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같이 대치하고 경찰하고 그랬죠.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네. 그 기준이 너무 오버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5.18이라든지 뭐 화염병 하면서 이렇게 운동권에서 정말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한 거, 이런 거 정도는 우리는 용인하고 오히려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우리 노조,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노조 활동이 점잖게 할 때도 있지만 점잖지 않을 때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무단으로 농성하고, 그렇게 좀 과하다, 국민들이 과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90년대 노조, 2000년대 초반까지 노조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 훌륭했다라고 생각해요. 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과했지. 민주화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 투쟁도 화염병 막 던지고 할 때 찬반 여론이 대단했어요. 농촌의 사람들은 왜 하냐? 기껏해서 소 팔아가지고 논 팔아줘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고려대 보내고 했더니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농성하냐?
지방에서는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군사정권이 뭐 어쩌지 이런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밥 먹고 잘 살고 있고 3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했으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고 잘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 이 땅을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이대로 남겨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은 화염병을 들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했죠. 근데 어떤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너무 심한 거야.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참 누구한테는 이게 정의고 누구한테는 저게 정의.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한테는 정말 절실했죠. 군사정권이 빨리 무너졌어야 돼. 그래서 이 한 번 바쳐서 뭐 고문을 당하든 뭘 하든 그 학생들은 열정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민주화가. 그들의 노력이. 노조. 지금은 과한 투쟁을 하지는 않아요. 하도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근데 노조가 있었기에 지금 울산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노조 활동을 안 했으면 우리의 급여가 연봉이 어처구니없이 형편없이 여전히 낮을 거예요. 80년대에는 현대차에서 근무한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90년대 초까지도 현대차 근무하는 거 그냥 자영업 하는 게 더 나았지. 식당 하는 게 더 나아서 현대차가 들어가서 뭐 하는 것보다 그 앞에서 밥 팔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노조 활동들이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들의 처우가 훨씬 더 좋아지고 급여도 훨씬 더 높아지고 좀 심지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현대차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자동차도 30% 할인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이 대학 가거나 이런 때도 도움도 받고 뭐 그 보너스도 정말 뭐 많이 받고 또 뭐 쉬는 날도 정말 여름에 휴가 때 막 열흘씩 어떤 때는 일주일씩 막 쉬고 와 이거 꿈의 직장이다 진짜. 자 그것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노조죠. 그렇게 하는데도 현대차는 역사상 최고의 흑자 최고의 흑자를 뭐 구가하고 있어. 그렇게 그 직원들에게 엄청 퍼주는데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하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회사 망한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많이 노조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이 노조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노조 투쟁에서 현대차 노조 투쟁하다 그만두신 분들 많거든. 보면 그 투쟁하다가 잘리시거나 그만두시거나 그 연봉이 얼마 안 될 때 막 그렇게. 어쨌든 이런 노조, 강성노조도 좋은 역할을 했다. 또 화암병 돌리는 민주화 투쟁했던 강성 이렇게 투쟁했던 그 젊은 청년들 역시 민주화를 앞장섰다. 우리 독립군, 무장 독립군 이들의 효과는 사실 결과가 빨리 당겨지지는 않았어요. 1945년에 일본이 무장 투쟁을 했던 이분들 때문에 항복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 때문에 항복한 거지. 그러지만 우리는 이들의 무장 투쟁, 김좌진 장군, 또 홍범도 장군, 이런 장군과 김원봉의 의열단, 또 대한광복군, 조선의용군,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만약에 이제 그런 무장 투쟁 안 하고 일제가 35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는데 가만히 지주군들이 가만히 있으면 일제 통치를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나? 할 정도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장투쟁을 그만큼 요 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일본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세계 최강의 일본군에 대항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다? 아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죠.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장투쟁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군 한 명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100명, 200명, 1000명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전력차가 너무 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장투쟁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 끓는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피 끓는 청년인가? 일단 청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피 끓는 청년들이 나서서 무장투쟁을 한 것은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분들은 너무 훌륭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하신 독립군이 계세요. 독립군이 아니겠지.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걸 반대했냐?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이걸 진짜 반대하셨어요. 무장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요분께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엄청 이제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외교적으로 가만 보면 일본은 외교적으로 1910년대, 20년대까지 외교적으로 일본하고 척진 국가가 거의 없었어요. 유럽에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특히 미국이든 미국하고는 진짜 친했어요. 이렇게 친한 상황에서 외교가 통했냐고. 1910년대, 20년대는 아무리 외교적으로 뭐를 노력을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었어요. 외교가 그나마 그래도 빛을 좀 발할 수 있었을 때는 1931년인가요? 31년인가 32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하고는 조금 틀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자기 쪽으로 가.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쪽이 아니었다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 그러니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20여 년 동안은 나중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나빠질 줄 어떻게 알았어. 일본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외교적으로 척진 나라가 많았던 거지. 그때 프랑스 식민지였던 그 베트남도 침공하고 캄보디아도 침공하고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침공하고 당연히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등지고 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본이 다 했으니까 미국하고도 척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이승만 박사님께서 주장하는 외교는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승만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면 하와이에서 임시정부를 꾸려야 되지. 본인께서 외교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임시정부 이런 것 활동들을 거의 안 하셨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 활동을 하셨으나 대통령을 했으나 근데 거기서도 그 같은 독립투사들한테 팽당하셨어. 왜 팽당하셨냐면 1919년도가 20년도쯤에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게 생겨요. 국제연맹 먼저 생기고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사회 시간 다 배웠습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면서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편지를 보내요. 국제연맹 본부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새로 창설된 국제연맹에서 우리를 지배를 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서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에게 핍박당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국제연맹에서 대신 다스려주세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일본에서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유엔 그 당시 국제연맹도 힘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이승만 박사께서는 국제연맹을 되게 이상스럽게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알려졌어. 임시정부에. 그래 임시정부 인사들이 전부 다, 특히 신채호 같은 양반은 아니 이완용은 있는 나라라도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박사님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는다면서, 그러면서 주석 대통령 자리를 사임이 아니고 그 뭐지, 박근혜처럼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지, 탄핵당했어. 탄핵.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방법은 비폭력해서 외교로 하는 걸 좋지만 당시에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쩌면 무장 독립투쟁밖에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 효과는 이걸 해가지고 일제 700만, 800만이나 되는 일본 군대를 격파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장투쟁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런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당시에 하와이에서도 무장투쟁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박용만 선생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투쟁하는 단체가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와이에서 그 무장투쟁에서 어떤 일을 꾸몄냐면,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군함, 하와이에 당시에 일본 군함이 정박하고 있었거든요. 이들께서 하와이에 있는 무장투쟁하는 그 독립투사들, 박용만을 주축으로 한 이분들이 이 군함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좋은 계획인가요? 나쁜 계획인가요? 일본의 군함이 하와이에 와 있다.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교민이야. 여러분 여기가 하와이라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 당시에 1930년대 초반에 20년대인가요? 우리 같이 이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 넘어가신 분들 미국인들한테 핍박당하고 뭐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일본 군함이 왔어. 정박하고 있어. 피 끓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적국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이 군함을 폭파하고자 하는 그런 모의는 당연한 거지 아닌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박용만 선생 등이 같이 열심히 했어. 그때 이승만께서도 박사님도 그거를 이제 했다가 반대했어요. 이 방법으로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 그 화를 불러들인다. 좋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만 선생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해야 된다. 계속 밀고 갔죠. 이승만 박사님의 선택은 고발입니다. 밀고 하셨어요. 미국 정부에, 하와이 정부에 이런 계획을 우리 한국 교민들이 한다라고 고발했어요. 발고를 했어요. 잘한 건가요? 야, 이거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이거 군함을 폭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래 하시는 분들을 근데 난감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몰라도 될 수 있는데 굳이 하는 건, 이제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 다큐죠. 건국전쟁 다큐를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장투쟁은 잘못된 거다.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무장투쟁을 했느냐 하면서 이승만 박사님의 이제 외교전으로 그렇게 해서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무장투쟁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무 비판 의식이 없이 들으면 그것만 딱 보면 맞는 것 같아. 그것만 딱 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무장투쟁 하면 다 죽잖아. 힘들잖아. 사실 우리가 촛불
집회하고 그럴 때 평화적으로 얼마나 멋있었어, 세상에.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도 티벳 망명정부도 얼마나 평화적으로 지금 열심히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멋지잖아.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무장투쟁보다는 이승만 박사님의 이런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면 맞구나. 너무 이승만 박사 훌륭하시구나. 이런 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무장투쟁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저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도반들끼리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제 누굴 까는 일들이 생겨요. 그분 이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사실 뒷담화가 그 황산 스님이 어떤 여인이랑 또 돈이랑 뭐랑 도박을 하고 다니고 뭐 하고 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다 진실이든 가짜든 막 여러 가지로 막 나오면 재밌잖아. 드라마틱하잖아.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어떤 마도로스처럼 어떤 여성 편력이 있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들어보면 잘했던 잘못했던 재밌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뒷담만 항상 듣고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동화되기가 쉬워요. 이야기라는 것은 금방 공감이 되고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분열이 돼 버리죠. 스님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저랬다고 이러면서 그 어떻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딱 그 사람을 보거나 딱 떠올릴 때 약간 기분이 묘해지거든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약간 의심이 들면서 아닌가? 그러면서 그거 알잖아,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 이렇게 안 좋게 듣고 나서 딱 마주치면 얼굴이 약간 굳어가지고 이제 이게 환한 얼굴이 잘 안 돼. 알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판의식이 없이 듣고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비판의식을 갖고 야 그건 아니다. 나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서로 화합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게 더 좋다. 라고 해서 말을 끊어주는 게 사실은 때로는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그러기가 어려운 자리를 피하든지 괜히 내 귀가 이상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그런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남들이 탐욕, 재물에 의한 탐욕, 이성에 의한 탐욕, 그리고 이렇게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저절로 사바세계에 있으면 이런 것에 공감이 돼요. 같이 느껴지고 같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도 더 많아졌으면 우리 절이 더 크게 성장했으면 황룡사가 불사가 잘 돼가지고 10층 된다. 좋은 걸까? 좋은 걸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탐욕에 물든 상태에서 10층 건물이 되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탐욕에 저절로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물들어서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우리 도 닦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수행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바빠. 수행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이 풍만한 보살님께서 수행하는데 돈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필요하죠. 라고 이게 물들어서 그래. 재물에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독립투쟁을 하려면
무장투쟁을 불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장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운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그 단호하게 필요 없다. 그거는 일본하고 타협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독립투쟁을 하자는 것은 돈하고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마음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실생활 가면 여러분들 병원도 가야 되고 이제 경전 금강경도 사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지만 마음은 독립투쟁의 마음을,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정말 일의일발 스님들처럼 옷 한 벌에 겨우 그렇게 살으라는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은 이게 정말 어떤 것이 옳은가를, 우리는 재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명예욕이라 하는 거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들 때문에 시기 질투가 어마무시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져요. 스님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또 친구한테 칭찬받으면 좋고, 주목 안 받으면 뚱해 있고, 심지어 그렇게 무슨 행사하는데 스님 이름 안 불렀다고 이제 내빈 소개 안 했다고 화를 버럭 내는 스님도 있고 막 그래. 아니, 내빈 소개 좀 안 하면 어때? 내빈 소개 순서가 뒤바뀌면 어때? 사실 저도 그런 자리에 가면 내 이름 안 불리나 계속 듣고 있어.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 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뭐 등 이제 올렸으면 됐지, 안 달릴 수도 있지. 종무소에서 이렇게 때려오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달릴 수도 있다고. 안 달렸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내 거 어디 있냐고 기도비를 올렸는데 축원문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종무소 가봐야 해봐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저기 연구입회 올렸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살짝 가가지고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그거 왜 안 했냐고, 축원문도 안 올렸다고 떡 올려달라는데 떡을 안 올릴 수도 있잖아. 착오가 있는, 오늘 생일이라 떡 올렸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떡이 없어. 그래, 화가 날 만도 하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잘못해서 화날 만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런 일 생기면 이렇게 다들 바빠서 잊어버렸는갑다 하고 가서 확인만은 하고, 못 올렸으면 그냥 불전하면 다 회항을 다 했으면 됐습니다. 요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부처님 전에 다 공양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등을 올리거나 이제 저렇게 원부를 하거나 저런 땅불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처님 전에 불공 올려서 나의 지혜를 더 크게 하고 무명과 미혹, 마장,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복을 안 받고, 접수가 이제더라 또 공양을 올리려는데 안 올렸다고 해서 그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징크스라고 또 생각을 해. 나만 누락됐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또 해. 이 진짜 나쁘거든요. 내가 요청을 했는데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 있으면 뭐 그럼 괜찮은데 안 올려 있으면 내가 무시당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모님한테 무시당해가지고, 너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시당했어. 1등 아니면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1등만 챙겼잖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누가 제일 이성으로 인기가 많았냐면, 사귀고 싶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왜 제가 공부 잘하네? 그럼 인기가 제일 많아. 왜냐하면 선생님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니까. 근데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러면 애가 공부 성적 순으로 좀 공부 못할수록 깨째째하니 약간 바보처럼 보여.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무시당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고 막 썽이 나고 화를 내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 양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초를 끌 때도 입으로 훅 끌 수도 있는 거잖아. 초 좀 꺼주세요 했더니 훅. 모르면 그럼 훅 끄는 거지. 모르면 입으로 훅 끄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를 입으로 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기구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모르지. 그 외국인들은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신신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문화를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더라도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그걸 지적하고 욕하고 때로는 막 울그락불그락 지적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무장투쟁. 정말 무장투쟁. 정말 총칼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결연한 의지로 이 사바 세계에서 독립투쟁을, 이 어리석음과 탐욕 여기에서 벗어나는 독립투쟁이 반드시 필요한 때 아닌가. 성불하세요. 네.